지금 하고 있는 놀이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 세상으로 선생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가정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원에서는 사실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밥을 안 먹는 게 선생님 너무 걱정되는데 부모님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했더니 안 먹어도 된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 보니까 선생님은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안 먹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부담을 가지시기보다는 일단 배즙을 보여주고 앉아, 앉아요, 요거 있죠. 정확하게 앉는 행위가 앉아요라는 말이랑 연합된 거. 근데 이제 유도할 수 있는 배지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지밀 들고 선생님 손 잡고 앉아요. 요것만이라도, 요걸 얻기 위해서라도 아이가 바르게 따라주는 거, 요것부터 하시는 거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배지밀 먹은 거 다 먹었잖아요, 아이가? 그럼 이제 다 먹었어? 선생님 손, 그리고 배지밀 잡고 여기다가 넣는 거지 하고 배지밀 먹은 거 넣는 거 알려준다거나. 이거 왜 알려주는 거냐면 스스로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자꾸 선생님이 뭔가 요청하는 걸 이해하고 행동으로 학습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배지밀이니까 그걸 연결고리로 아이한테 어떤 언어와 어떤 행동적 반응을 배워야 되는지를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요 친구의 사회적 반응을 요청하고 놀이를 확장시켜주는 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이 잘 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 아이의 놀이를 조금 잠깐이라도 5분, 10분 상호작용 해줄 수 있는 틈틈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서 뭔가 자꾸 새로운 걸 제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 그냥 옆에서 이 아이한테 선생님이 충분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라는 걸 옆에서 머무르는 온기, 그리고 이 아이가 뭔가 하고 있는 행위를 계속 말해주세요. 우와, 블럭 쌓고 있었어? 빨간 블럭이네. 우와, 이건 되게 크다. 아, 노란색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가 뭔가 블럭 쌓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선생님이 말하시면 돼요. 아이가 하고 있는 놀이 행동을 언어로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우와, 이건 노란색도 할 거야? 멋지다. 우와, 여기까지 했어? 뭐뭐 되게 멋진데? 그럼 우리 빨간색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빨간색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빨간색 블럭 쓱 한번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거 잡으면 오, 진짜 멋지다 하는 거고요. 안 잡으면 이렇게 손에다가 빨간 블럭 이렇게 주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자꾸 새로운 걸로 전환시키거나 하는 것보다는 1단계는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놀이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 세상으로 선생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자극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반응 안 하는 것 같지만 피부로 느끼고 귀로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가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는 일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선생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놀이는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첫 단계에선 좀 더 바람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단계들도 계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좀 끌고 나가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아이의 발달에 대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반드시 체크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유아발달 검진 가시면 언어 발달 느리다거나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요 수준이면. 그래서 이제 영유아 발달 검진을 지금 최근에 받으신 게 맞는지. 전에 걸 받았었는데 네네. 이제 올해 6월까지 받아야 되는 기간이고 그 전에 받았던 거 내셨는데 언어, 정서, 사회가 다 검진이 필요하다고 써져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예요? 작년이에요. 작년이에요? 올해 6월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미 과거에 그런 진단이 있었고, 그죠? 그런 검진 결과가 있었고, 지금 30개월이 됐는데 제가 지금 언급한 거랑 동일한 영유아 발달 검진에서 나온 그 어려움이 지금 제가 언급한 거랑 동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번에 이제
영유아 발달 검진은 일단 6월 되기 이전에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거를 한번 요청을 하고, 영유아 발달 검진 가면 의사 선생님 반드시 소견 주실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검진 결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발달이 지금 느린 게 누적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발달이 단순히 느린 건지 아니면 아이가 사회정서적인 발달에 다소 실제적 어려움이 있는 건지 이거는 이제 뭐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근데 어찌됐건 30개월이기 때문에 자꾸 시간을 늦추기보다는요. 네, 영유아 발달 검진을 먼저 받으시고 거기서 안내를 받아서 센터나 병원을 가시거나 이런 형태로 지금 아이의 발달 상황이 어떤지를 엄마 아빠가 보고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액션을 취해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4월, 5월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음, 관심조차 없고 그냥 음, 음. 방치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진짜 안타까워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원에서는 분명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원에서만 케어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개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고 혹은 인정은 했다 하더라도 외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정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원에서는 사실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원 선생님도 한번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원장 선생님도 한번 얘기를 하시죠. 대부분 수순이 그래요.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갈수록 뭔가 문제들이 자꾸 또 생겨요. 아이가 뭔가 예민한 구석이 없었던 게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이 이제 4월이지만 같은 반 만 2세 친구들은 올해 엄청난 발달 변화를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랑 중이랑 하반기 아이들 발달 너무 다를 거란 말이에요. 딱 그런 엄청난 발달 그 변화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반의 다른 친구들이랑 차이는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의 어려움은 자꾸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또 한 번 엄마랑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또 원장쌤하고 얘기하고 근데 대부분 처음에 얘기하고 두 번, 세 번 정도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원장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하면은 웬만하면 한 번씩은 움직이세요. 경험적으로는. 그게 한 2, 3개월 더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움직이시기는 하거든요. 움직이고 나서 뭐 개별 치료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제 개별 치료 서비스를 빨리 안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고 하시기는 하는데 하다 말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뭔가 알아본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는 고려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 친구가 반의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건 아직은 어려운 단계고 일단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스며들어서 영향력 있는 어른이 돼야지만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1대 다른 아이들 요 친구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케어하는 게 그나마 가능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 활동을 선생님이 옆에서 피부로 같이 함께 하면서 이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언어로 함께 해주시고 아주 작은 이 아이가 갖고 놀고 있는 놀잇감을 매개로 자극을 주시면서 다가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발달적으로 또래들보다 6개월 이상 유의미한 느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원 선생님만의 지원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고 거기에 알맞은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부모 상담을 확실히 조금 더 준비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원장 선생님의 지원 또한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원 내부에서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장 선생님들 이게 누구나의 이야기잖아요. 사실 지금 내 얘기가 아닐지라도 우리 워낙에 다양한 친구들 만나고 여러 명의 아이들 만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여러 가지 또 발달 이슈들이 많아요. 실제로 아이들 크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보육 현장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발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연령별로 이 아이들이 어떤 발달적 어려움을 보이는지에
대한 거를 캐치해서 어떻게 부모님한테 전문성 있게 전달하고 설득할 것인가. 선생님들한테 진짜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